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드 5번이 나온 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관계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 같은 기운이 꽤 강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더 자존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먼저 표현했다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괜히 여러분에게 날카롭게 굴거나 차갑게 선을 그는 행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을 예쁘게 못하지? 싶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속에는 솔직히 여러분을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라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드 퀸이 이어지는 게 되게 의미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확 흔들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딱 선을 긋고 판단하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쉽게 대하는 마음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을 꽤 무게감 있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 카드의 방식이 문제예요. 좋아하면 더 다정해져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좋아할수록 더 조심하고 더 차갑게 굴어요. 감정에 끌려가면 내가 무너진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요, 표현을 예쁘게 하지 못하고 말투가 좀 칼같이 나가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둔자가 나오면요, 이 사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요,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속으로 엄청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다가가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나? 이렇게요. 그래서 이 연락을 잠깐 줄이거나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혼자 거리를 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관심이 식었나? 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반대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커질까 봐 숨었던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운둔자 다음에 이 완즈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이 사람 마음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 안속에서 나 사실 말하고 싶어 라는 그런 불씨가 살아있던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서툴러요. 여러분에게 용기 내서 다가가려고 하다가도요.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말하면 이상할까 하면서 망설이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끔은 좀 나에게 적극적인 것 같다가도 또 갑자기 조용해지고 약간 이 마음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 자체는요, 이 사람이 아직 여러분에게 흥미와 마음이 남아있고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컵 2번이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나도 너랑 연결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단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요. 서로 마음이 맞는 느낌, 대화가 통하는 느낌. 이 사람은 나랑 결이 비슷하다. 이런 감정이 들어간 카드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 흔들려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에 나왔던 이 카드가 말해주듯이 그 흔들림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숨는 거예요. 그래도 이 컵 2번은요, 이 사람 마음이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에이스는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카드예요.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이 예쁘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뭐 연락이면 연락, 만남이면 만남, 관계의 정이면 이렇게. 아무튼 이 말로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형태로 가고 싶어 하는 가능성이 있단 거예요. 다만 이거는 시작점의 카드예요. 씨앗이 심어진 거지 자동으로 꽃이 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뭐 진심이 없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라요. 진심이 생겨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 소드 5번이 보여준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좀 솔직해지기보다는 괜히 나를 세웠던 마음이에요. 이 좋아하는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지면 안 돼. 이런 태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소드 퀸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머리로 정리를 하고 선을 긋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차갑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은둔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더 깊게 들어가요.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요. 속으로는 혼자 엄청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을 인정했다가 무너질까 봐 숨는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운둔자 끝에서 이 완즈 페이지가 딱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나 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란 거예요. 이 사람 서툴러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불씨는 살아있고요. 그리고 컵 2번이 나오면서 이 관계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싶어하는 진짜 연결감이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에이스는요, 그 연결감을 감정으로만 두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는 뜻이고요. 정리하면요, 이 사람 속마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다가오지 못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했고, 조심하다가도 결국에는 여러분과 연결되어 싶어 하고, 가능하면 또 이 관계를 현실로 만들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흐름으로 보여요. 다만 이 앞쪽 소드들의 좀 이 기운들이 좀 강해 가지고 이 사람은 좀 표현이 예쁘게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라고 좀 의심한 장면들이 생겼을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 카드들이 말해 주는 이 결론은요. 이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월드가 나온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관계 여기까지 온 거 맞지?' 하는 그런 감정이 꽤 크게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가볍고 설레고 기대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왔고요. 이 한 바퀴를 돌면서 기쁜 순간도 있었고 서운한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마음이 성숙해진 상태예요. 그냥 좋아서 붙잡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 번은 정리해 보려는 마음이 보여요. 근데 이 월드는요. 끝이면서도 동시에 마침표 같은 카드라서요.
여러분 안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이상 애매한 흐름으로 끌려가고 싶진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소드 7번이 이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진짠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혹은 이 관계에서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 카드가 꼭 상대가 거짓말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뭔가가 정확하게 안 잡히는 그런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솔직해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다 보여주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고 한 번 더 속는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좀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간을 보고 확인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둔자.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이제는 감정으로만 달려가기 이런 게 아니라요. 혼자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조용해진 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흔들렸고 너무 오래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보호하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서 뭘 원했을까? 내가 진짜 원한 건 사랑일까? 아니면 답을 듣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은둔자 다음에 이 소드 페이지가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확신이 없으니까 더 관찰하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 증거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겉으로 차분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예민하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를 다 읽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말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펜타클 나이트가 이어지면요. 여러분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마음 주면 그냥 감정으로 확 꺾어버리는 타입이 아니라요. 천천히라도 확실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은 그만둘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쪽에 가까웠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카드도 속도가 좀 느려요. 여러분도 이제는 막 달려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나도 이제 막 주지 않을 거야. 나도 확인하면서 갈 거야.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4번이 나온 건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게 휴식이란 뜻이에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되게 많이 지치게 했고 마음을 너무 많이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마음은 사실 사랑이냐 이별이냐 이런 거보다도 나 좀 쉬고 싶다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고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숨을 고르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전적으로 보면요. 이 월드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 관계를 그냥 설렘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한 번은 겪을 만큼 겪었고 이 마음속에서 이 관계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정리의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의 문을 열기 전에 소드 7번이 딱 걸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좀 찝찝함이 남아있단 거예요. 확실히 끝내려면 확실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완전히 좀 솔직해지지 못하고 속으로 계속 확인하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둔자가 나오면서 여러분은 결국 혼자 들어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이 관계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소모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을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은둔자 끝에 이제 소드 페이지가 올라오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놓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 내가 끝내든 말든 진짜는 알고 끝내자. 이런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요, 원래 쉽게 마음을 접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 마음 준 관계는 천천히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소드 4번이 말해주듯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건 결국에는 평온이에요. 더 이상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상태, 이거 원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아직 마음이 없어서 떠난다가 아니라요. 정리하고 싶지만 좀 찝찝함이 남아있고 그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고 그럼에도 쉽게 포기하진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꾹 참고 전하지 못한 진심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컵 7번이 가장 먼저 나온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 혼란과 망설임이 정말 많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생기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까?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나만 깊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애매한 태도로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애매함은 무관심이 아니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마음의 그런 복잡함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완즈 10번. 이 사람이 속으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어쩌면 이거였을 거예요. 나도 버거웠어. 딱 이거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부담이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감정이 커질수록 이 책임감과 현실적인 무게가 함께 올라왔던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지켜야 될 거, 감당해야 될 거, 결정해야 될 것들이 한꺼번에 어깨 위로 올라온 느낌이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못했고, 이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요. 속에서는 이미 많은 걸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 8번이 말해주는 진심은요, 꽤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해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현실이나 상황이나 준비, 책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 막 달려가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답답했을 수 있지만요. 이 사람 방식으로는 성실하게 관계를 대하려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완즈 에이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분명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제대로 다가가보고 싶다. 이런 불씨가 있었어요. 이 감정은 순간적인 설렘이 아니라요, 용기만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에너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불씨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나온 카드들이 말해주듯이 망설임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 6번이 말하는 숨겨진 진심은요, 의외로 솔직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 또 여러분에게 선택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고, 더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고, 여러분 앞에서 실패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침묵 속에는요, 이 자존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컵 8번. 이 카드가 마지막에 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히려 감정이 깊어질수록 좀 스스로 한 발 물러서려고 했던 선택이 보이고요. 이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오기 전에,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봐 좀 떠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요, 어쩌면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좋아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야. 너를 가볍게 생각해서 멀어진 게 아니야. 딱 이거였을 거예요. 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컵 7번에서 시작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택과 책임, 현실과 가능성 사이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이 완즈 10번이 얹히면서 이 감정은 설렘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 버티고 감당해야 되는 무게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지 못했고요. 혼자서 짊어진 채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8번은 이 사람이 관계를 좀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에게 충동적으로 다하기보다는 내가 좀 현실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던 사이에 이 완즈 에이스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불씨는 계속 살아 있었고요. 완즈 6번이 보여주듯이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컵 8번에서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던 흐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했던 말은 어쩌면 아주 단순했을 것 같아요. 나 너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망설였어. 그리고 그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딱 이런 마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컵 10번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서로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연결이란 뜻이에요.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순간이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했던 느낌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쉼으로 기억되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쉽게 잊히지 않고요.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있는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로 보여요.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펜타클 7번은요. 이 관계가 빠르게 결론이 나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마음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한쪽은 기다리고, 한쪽은 생각하고, 시간은 흐르는데 결과는 바로 보이지 않는 느낌인 거죠. 이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구간이 제일 지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시간은요, 의미 없는 정체가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생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완즈퀸의 흐름은요, 이제 누군가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중심을 되찾기 시작하는 시점을 보여줘요. 예전에는 상대 반응 하나에 흔들렸다면요, 이제는 내 마음도 소중하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왕제 카드. 여기서부터 이 관계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보여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치게 하기보다는 보듬으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처럼 긴장된 관계가 아니라요.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컵킹은 감정의 성숙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감정을 숨기거나 도망가기보다는 차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요. 누군가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예전처럼 서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안정된 방식으로 마음이 오갈 수 있어요. 이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워. 이 카드는 조금 놀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대화라던가 예상치 못한 고백이라던가 혹은 관계를 흔드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던가 묻어두었던 감정, 참고 있던 서운함이 어느 순간 확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순간적으로 좀 충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할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워는 관계를 망치기 위해 오는 카드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카드예요. 이 순간 이후에는요, 애매한 관계로 남아있기 어려워져요. 솔직해지거나 정리가 되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거나 어쨌든 이 관계는요, 진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컵 10번이 보여주듯이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마음이 편해지는 연결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좀 의미를 갖고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펜타클 7번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는 빠르게 결론이 나기보다는 기다림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게 돼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동시에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완즈 퀸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관계의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게 되고요. 이 변화는 관계를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이 여왕제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관계 안에는 이해와 따뜻함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 긴장감은 부드러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컵킹은 감정의 성숙을 보여줘요. 이제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좀 생기면서 이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워. 이 관계는요, 결국에는 한 번은 숨겨온 감정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을 지나게 돼요. 순간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애매한 상태로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 관계는 단순히 멀어지거나 끝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기다림과 변화, 이 감정의 성장 과정을 지나서 더 솔직하고 진짜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끝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마주하기 위한 전환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이 흐름을 좀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풀어보면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이 애매하게 이어지던 분위기 속에서 한 번은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좀 미뤄왔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짝사랑 중이라면요. 상대의 태도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올 수 있어요. 혼자 상상하면서 마음을 키워오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숨이 트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썸의 관계라면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워 보여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좀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거나 확신 없는 흐름에 지쳐서 거리감을 두게 되면서 연애로 발전하거나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연애 중이라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 번은 드러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관계는 더 단단해지거나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단절된 관계라면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연결의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연결은 다시 시작을 의미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흐름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련이 아닌 이해 속에서 좀 관계를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공통 메시지는 하나예요. 이 관계는 좀 흐릿하게 사라지기보다는 한 번은 감정이 드러나고 이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혼란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요, 두려워해야 할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편안한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히 바라보는 시선이란 걸 말해줘요. 지금의 이 관계를 두고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서 되묻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측으로 좀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하면서 천천히 상황을 이해해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조용히 흐름을 읽는 힘이에요. 그리고 컵 4번은요, 이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자주 나오는 카드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해지고, 기다렸다가 허탈해지고, 이 설렘과 서운함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감정이 무뎌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있어도 선뜻 손을 내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지금 느끼는 무력함이 마음이 끝났다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썼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을 뿐이고요. 억지로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심판 카드. 이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 관계가 나에게 이렇게 깊이 남았는지, 내가 사랑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이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 카드는 말해요. 과거의 감정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관계를 바라볼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언 카드를 좀 이어보자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서둘러서 결론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 소드 페이지처럼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 4번이 보여주듯이 이 지친 마음을 억지로 좀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면서 이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판 카드는 이 관계가 끝나고 남는 게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에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쉬고 싶다면요. 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요. 이미 충분히 진심이었고요. 이미 충분히 애를 썼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는 선택을 해도 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얘기가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졌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좀 더 깊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함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이 되길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바보 카드가 나왔던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뭐 가볍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자유롭고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웃고 싶고 그냥 편하게 다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끌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보여요. 근데 바보 카드는 동시에 조금 철이 없어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움직여도요. 그거를 책임질 준비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확 올라오는데요. 현실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고 멈칫하는 느낌도 보여요. 그래도 중요한 건요. 이 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거는 이 사람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닫힌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소드 에이스가 딱 나와요. 이거는 감정의 카드가 아니라 진실과 결단의 카드예요. 이 사람 속마음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나 이제는 똑바로 봐야겠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두고 정리를 시작해요.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어가고 싶은지 아닌지, 혹은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둘지,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드 에이스가 말하는 건요,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한 번은 정확한 답을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매하겐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컵 3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가볍게 웃고 싶고 말이 통하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좋다에 가까워요.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괜히 웃게 되고 괜히 연락하고 싶고요. 이 뭐 짝사랑이든 뭐 썸이든 연애든 혹은 이별 후의 관계든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우리 사이에 좋은 순간이 있다는 기억이 살아있어요. 다만 이 컵 3번은요 아직은 둘만의 깊은 약속이라기보다는 분위기와 감정의 즐거움 쪽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좀 진지하게 찍고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드 5번으로 확 꺾이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 싶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드 5번은 관계에서 자존심이 올라오는 카드예요. 혹은 마음이 있는 만큼 더 지기 싫고 더 상처받기 싫어서 말을 예쁘게 못하거나 괜히 날카롭게 굴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다 이런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끔 여러분 앞에서 다정한 척 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고요.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요.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 들키기 싫어. 이게 소드 5번의 속마음이에요. 그 다음 소드 6번은요. 이 사람 마음이 결국에는 거리 조절로 가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는데도 지금은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대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한 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여러분에게 연락이 줄거나 관계가 살짝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이별 후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동시에 좀 무섭다. 이런 마음으로 어중간한 거리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이 소드 6번은 끝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불편함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이동인 거예요. 덜 아픈 쪽으로 움직이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드 4번. 이거 정말 솔직한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서 나 잠깐 쉬고 싶다. 생각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감정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고 마음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소드 4번은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잠깐의 멈춤이에요. 나 지금은 정리가 필요해 하는 그런 속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보면요. 이 바보 카드에서 시작된 이 사람의 마음은 사실 여러분에게 꽤 열려 있어요. 여러분과 있으면 마음이 풀리고 복잡한 생각 없이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소드 에이스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갑자기 현실을 보게 돼요. 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지? 하고 마음속에서 답을 내리려고 했던 시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컵 3번이 이어지면서 이 뭐 결론을 내리려다가도 다시 흔들려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같이 웃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은 좀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소드 5번이 나오면서 그 흔들림이 자존심과 방어로 바뀌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더 지기 싫고 더 상처받기 싫어서 말과 태도가 좀 날카로워지거나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드 6번은 그 결과로 조금 물러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져서 덜 아픈 쪽으로 거리를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마지막 소드 4번은 그 이동 끝에서의 멈춤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속마음으로 감정을 확 밀어붙이기보다는 잠깐은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여러분에게 이 끌리는 마음과 또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자존심과 방어감이 막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거리 조절과 휴식으로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끝이다라기보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정리가 필요해서 잠깐 멈춰있는 흐름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전차가 나온 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관계에 내가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끌려하고 싶지 않고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이끌고 갈 거야. 이런 힘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정리할까? 내가 먼저 말을 꺼낼까? 아니면 이번엔 그냥 내가 멈출까? 이런 식으로요. 전차는 확 달려가는 카드 같지만요. 사실은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고 동시에 결심을 해야 한다는 압박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차 바로 옆에 소드 9번이 나온 게 너무 현실적인데요. 여러분은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를 곱씹고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혹은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요. 속에서는 이미 상처가 깊게 남아서 불안이 커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보 카드가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의 모순을 보여줘요. 여러분은요, 이 전차처럼 내가 방향을 잡을 거야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냥 다시 웃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 계산 없이 편하게 다가가고 싶고요. 괜히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다시 괜찮아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음속으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혹시 몰라 이런 거를 계속 품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보 카드는 여러분이 아직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완즈 7번이 이어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버티는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나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이번에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내 자존심은 내가 지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속으로는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걸 막아내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완즈 7번은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사람의 카드예요. 그리고 이 교환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요. 한층 더 진지해져요. 여러분은 이제 이 관계를 가볍게 감정만으로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연락만 하면 뭐해? 말만 하면 뭐해? 관계가 어떤 건지,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 교황은요, 관계에서 원칙을 말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애매한 관계를 계속 품기에는 이 마음이 더 이상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완즈 4번이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우리가 다시 좀 편해질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이 있단 거예요. 좋았던 장면이 남아 있고 함께 웃었던 순간이 남아 있고 그 사람과 다시 안정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 완즈 4번은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정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한 관계 속에서 설렘만 찾고 싶지 않아요. 편안하고 정리되고 서로 마음이 맞는 안정감을 원해요. 전체 흐름으로 좀 이어서 보자면요. 이 전차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마음은 이 관계를 내가 끌고 가야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더 이상 끌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강한 의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심 바로 밑에는 소드 9번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많이 다쳤고요. 밤마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졌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 바보 카드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요. 그래도 다시 웃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만 더 믿어 보자.' 이런 마음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즈 7번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 마음속에서 단단히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은 이 관계를 감정만으로만 이어가고 싶지 않게 돼요. 이제는 기준과 원칙, 내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분명해져서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완즈 4번이 말하는 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결국 다시 편안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남아있단 거예요. 불안하게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안정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은요. 이 끝내야 한다는 결심과 그래도 다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싶은 바람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요. 지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꼭 참고 전하지 못한 진심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월드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온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으로 보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나눴던 감정, 서로에게 남긴 영향이 꽤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관계가 내 인생에서 하나의 장면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냥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에 분명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데스카드가 이어지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한 번은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단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대로 가면 더 깊어지고 더 아파질 것 같아서 혹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데스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요.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깨달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하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혼자 들어갔어요. 겉으로 조용해지고 연락이 줄어들고 거리를 두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뭘 느낀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냥 감정 하나로 끝낼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드 퀸이 나오면요. 이 사람은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선을 긋는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차갑게 보였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선 긋는 말들을 했을 수도 있고,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렝스 카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강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흔들리는 모습이나 뭐 약한 모습이나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참았고요. 말하고 싶어도 삼키고,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어도 멈추는 선택을 했던 거죠. 이 카드가 말하는 진심은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야, 입니다. 그 사람은요, 버티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즈 6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고요. 여러분에게 선택받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고, 더 괜찮은 모습으로 남고 싶었고, 여러분 기억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보여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체 흐름으로 한번 보면요, 이 월드에서 시작된 이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 지나간 인연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삶 안에서 분명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장면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이 데스가 이어지면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이전 방식으로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감정이 좀 깊어질수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한 번은 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선택을 고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이 은둔자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은 혼자 생각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잊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혼자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소드 퀸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좀 감정을 따라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좀 선을 긋는 태도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차갑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감정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던 거고, 이 스트렝스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버텨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주 6번에 보여주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하지 못했던 말은 어쩌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야. 감정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워서 멈췄어. 그리고 너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 딱 이런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퀸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가 가볍게 스쳐간 인연이 아니라 누군가는 진짜 마음을 쓰고 지켜온 관계란 뜻이에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상대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쉽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온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이 감정만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해요. 이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이미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지션이 나오면요, 멈춰있던 흐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아요. 누군가가 마음먹는 순간, 이거는 뭐 연락이든 대화든 만남이든 간에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메시지가 올 수 있고요. 오래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될 수도 있고,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말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난다는 흐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나 계기로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순간을 보여줘요.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이 관계는요, 한 번에 뜨겁게 다시 시작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에 더 가까워요. 말도 조심스럽고, 표현도 조심스럽고, 서로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좀 다가가는 느낌이고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번엔 다르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서툴러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펜타클 8번이 나오면요, 이 관계가 바로 결론으로 뛰어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각자의 상황이나 뭐 거리나 일, 환경, 뭐 책임, 혹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 이건요, 지금 뭐 당장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답답함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지금 바로 결정되지 않는 걸까? 이렇게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요, 의미 없는 멈춤이 아니라 이 관계를 현실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어요. 서두르면 다시 흔들릴 수 있고요. 시간을 두면 더 안정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이 시기에는 불안도 같이 따라와요. 펜타클 4번은 놓치기 싫어서 붙잡고 상처받기 싫어서 닫아버리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줘요. 다시 가까워질수록 이번엔 좀 확실해야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져도 완전히 편안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켜진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드 2번. 이 관계는요, 결국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요. 이 관계를 이어갈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건지, 혹은 여기서 멈출 건지. 누군가는요, 마음속에서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이 결정을 마주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소드 2번은요, 마음이 없어서 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할까? 내가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이 펜타클 퀸에서 이 관계는 가볍지 않은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누군가가 이 관계를 지켜왔고 쉽게 놓지 못할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흩어지기보다는 안정과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매지션이 들어오면서 이 멈춰있던 흐름에 변화의 계기가 좀 생기고요.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페이지는요, 그 변화가 급격한 뭐 재시작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워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펜타클 8번은 관계가 바로 결론으로 딱 뛰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걸 말해줘요. 이 시간은 좀 답답할 수는 있는데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좀 준비 과정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펜타클 4번은요,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놓치기 싫은 마음, 그리고 다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좀 존재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좀 붙잡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 소드 2번은 결국에 이 관계가 애매함 속에 머무기보다는 선택의 지점으로 향하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갈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건지,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관계는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능성이 있고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는 흐름을 지나서 현실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불안과 희망이 함께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끝을 향해 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로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전환점으로 보여요. 지금 지금의 이 느려 보이는 이 흐름조차 여러분을 더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풀어보자면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애매하게 이어지던 분위기가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의 방향이 잡혀갈 가능성이 있어요. 급하게 가까워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편안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짝사랑하는 분들이라면요, 상대의 마음이 단번에 들어가기보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는 흐름이에요.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썸 타는 중이라면 지금의 애매한 상태는 좀 오래가지 않고요.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관계를 이어갈지 결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속도는 느릴 수 있는데요.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이 현실적인 상황이나 서로의 여건 때문에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잘 지나면요,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요, 갑작스럽게 감정이 딱 폭발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시 연결이 되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별 흐름을 보자면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이거는 멈춘 게 아니라 더 안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덜 흔들리고 더 편안해지기 위한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흐름이 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지금 당장의 속도보다는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란 점이에요. 지금은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 느림 속에서 이 관계는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덜 아프고 더 편안해질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과거의 따뜻했던 감정을 떠올리는 여유라고 말해줘요. 그 사람과 좋았던 순간이나 처음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라던가 서로에게 편안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사람은 상처받았던 장면만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 컵 6번이 말하는 건요, 이 관계 안에는 분명히 따뜻했던 진심도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란 뜻이 아니라요, 그때 순수했던 마음을 통해서 지금의 감정을 더 부드럽게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펜타클 10번은요, 여러분에게 이 관계의 안정과 현실적인 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설렘만으로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관계인지, 오래 이어질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감정만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행복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은 충분히 안정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컵 에이스. 이 카드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 혹은 다시 열리는 마음을 의미를 해요. 그 대상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가 있었어도, 기다림이 힘들었어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컵 에이스가 말하는 건요,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한번 보자면요, 이 컵 6번은 따뜻했던 진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라고 말하고요. 펜타클 10번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컵 에이스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사랑으로 열릴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감정 속에 머무르란 뜻이 아니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사랑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감정들도 헛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더 따뜻하고 더 안정된 사랑으로 데려가기 위한 시간으로도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얘기가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관계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안내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함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여왕제가 맨 앞에 나온 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끌리는 존재란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괜히 마음이 풀리고, 말을 걸고 싶고, 괜히 챙기고 싶고, 같이 있으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는요, 호감을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람에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그냥 설레임이 아니라 따뜻한 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바로 소드킹이 이어지죠. 여기서 이 사람이 딱 스위치를 켜요. 이 사람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감정을 숨기고 이성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더 복잡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따뜻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드킹은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드킹 다음에 컵 나이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고, 한 번쯤은 예쁘게 표현하고 싶고, 나 사실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컵 나이트는 진심이 올라오는 카드인데요. 말투가 다정해지거나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 나한테 마음이 있나? 했던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착각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드 나이트가 확 나와버리죠. 이 카드는요, 감정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급해지고 더 세게 움직이는 카드예요. 갑자기 확 다가오거나 갑자기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나 지금 결론을 내릴래 하듯이 좀 확 몰아붙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말을 하거나 이 관계를 빨리 정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장면이죠. 뭐야,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근데 이 소드 나이트는요, 대부분 그 반대예요. 좋아하니까 더 두려워서 더 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펜타클 9번.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또 드러나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해도 자기 생활과 자기 세계가 확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고요, 자기 기준이 있고 쉽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타입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내 페이스를 쉽게 깨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펜타클 9번은 가치를 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지는 거고요. 마지막 소드퀸.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인데요. 결국에 이 사람은 감정이 있어도 쉽게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한 번 더 머리로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표현이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선을 긋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친구로 지낼까? 이런 말이 마음과 다르게 나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소드퀸은요,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한 선 긋기에 가까워요. 전체 흐름을 보자면요, 이 여왕제도 시작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끌리는 감정에서 출발을 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소드킹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생길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컵 나이트에서 그 사람의 진심은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부드럽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드 나이트가 나오면서 그 마음이 다시 급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좋아하니까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지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다정함과 차가움이 번갈아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펜타클 9번은요, 이 사람의 생활과 기준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을 좋아해도 쉽게 의존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동시에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않는 흐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소드 퀸처럼 결국에는 감정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선을 그으려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에게 끌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만요, 그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이성적으로 통제를 하고 감정이 올라올수록 급해지고 날카롭게 좀 변했다가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긋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마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서툰 사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완즈 3번이 나온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이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는 아니란 뜻이에요. 당장 눈앞에 뭔가가 확 바뀌진 않아도 조금만 더 지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완즈 3번은요, 기다림의 카드예요. 그냥 멈춰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로 이미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연락이 오면 난 어떻게 하지? 다시 만나면 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스타 카드가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희망이 살아있어요. 이 관계가 힘들었어도, 마음이 다쳤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뭔가 남아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스타는요, 그냥 낭만적인 희망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다독이는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도 어쩌면 이 카드 한 장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 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소드 2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 걸려요. 희망은 있는데 확신은 없고, 기다리고 싶은데 또 두렵고. 그래서 이 마음이 결정을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 카드가 진짜 공감이 가는 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엄청 복잡하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나? 아니, 내가 또 상처받을까? 그냥 끝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소드 2번은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카드예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딱 나오죠?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은 한 번만 더 이런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다시 웃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메시지를 쓰다 지우다. 그 사람 프로필을 눌렀다가 또 꺼버리는 그런 마음이요. 이 바보 카드는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또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 솔직함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컵 4번이 나오는 게 너무 현실적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지쳐 있었던 거예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연락을 기다렸다가 허탈해지고 또 내가 혼자 상상했나? 하고 마음이 꺼지는 순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손을 내밀어도 바로 잡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컵 4번은 말해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이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9번. 이게 여러분의 결론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결국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한다로 가게 돼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연락이 오든 안 오든, 내 하루, 내 마음,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는 흐름인 거예요. 이 펜타클 9번은요,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근데 그게 차가운 포기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사랑을 원하면서도요, 동시에 나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완즈 3번에서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멀리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스타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이 살아있고요. 상처가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드 2번이 들어오면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마음은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정을 못하고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바보 카드는 여러분 마음에 솔직함을 보여줘요. 한 번만 더 라는 이런 마음이 보이고요. 다시 웃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컵 4에서 이제 현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대와 실망이 반복이 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감정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마지막 펜타클 9번처럼 여러분은 결국에는 나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관계가 어떻게 되던 간에 내 삶과 내 자존감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하고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이제 회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보여요. 정리하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요,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한 번 더 마음이 움직였다가 지쳐서 잠깐 멈추고 결국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 사랑하고 싶다. 이것과 나를 지켜야 한다. 이 사이에서 정말 솔직하게 흔들리고 있지만요, 결국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꾹 참고 전하지 못한 진심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완주 에이스가 맨 앞에 나온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혹은 새로운 불씨가 살아난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다시 연락해보고 싶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고, 예전보다 솔직하게 다가가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던 작은 시도들 있잖아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라던가, 괜히 이어지던 그런 대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소드 10번이 이어지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의 끝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아팠던 순간이라던가, 마음이 무너졌던 장면이라던가, 혹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쯤 여기서 멈추는 게 맞겠다. 이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에 멈춰야 했던 순간을 말해줘요. 그리고 펜타클 4번. 이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데도 쉽게 놓지 못하면서 동시에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꽉 쥐고 있었어요. 놓치기 싫은 마음, 하지만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렇게 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표현하지 못하고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단단하게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꽤 무심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꽤 오래 붙잡고 있었던 감정이 보여요. 그리고 컵 7번이 나오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혼란과 망설임이 컸단 뜻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상상하고 어떤 선택이 맞는지 계속 고민했어요. 다시 다가가야 되나? 이대로 두는 게 맞는가? 괜히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고 태도가 애매해지고 확신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애매함은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복잡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컵킹.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을 깊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거를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는 타입에 가까워요. 마음이 없어서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감정을 좀 조용히 품고 있는 방식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은 더 깊게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전해주는 그 진심은 이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야. 나도 마음이 있었어. 이런 마음이 딱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컵 4번. 이 사람은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지치고 복잡해진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에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마음이 움직였다가 멈추고 감정이 계속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마음을 잠시 멈추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피로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 완주 에이스에서 시작된 이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불씨가 살아났던 순간에서 출발을 해요. 다시 다가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도 10번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 속에서 느꼈던 상처와 이 감정의 무게가 함께 떠오르는 거죠.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아팠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4번에서는 여러분을 놓치기 싫은 마음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더 단단히 마음을 쥐고 편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컵 7번은 이 사람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애매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컵 킹이 말해주듯이 이 사람의 감정은요, 생각보다 깊었어요. 그저 좀 표현이 적었을 뿐이고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컵 4번에서 결국 이 감정의 피로 속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멈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사람이 전하지 못한 진심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요, 이 본인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이 놓치기 싫은 마음과 혼란 속에서 망설이다가 지금은 지쳐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했던 말은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아프고 두렵고 너무 복잡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속의 외침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황제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건요. 이 관계는 앞으로 기준이 생기고 선이 세워지고 방향이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동안 애매했던 관계라면 우리 지금 뭐야?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커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두고 싶지 않아서 이 관계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황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쪽이든 양쪽이든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컵 9번이 나오면요.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좋았던 기억과 만족감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있었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라고 느꼈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식어서 완전히 관계를 끊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던 게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카드예요. 하지만 컵 4번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는 잠시 멈춰있는 구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기대가 쌓였다가 실망이 되고요. 마음이 움직였다가 지치고, 그래서 잠깐은 이제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연락이 줄거나 서로가 조심스러워지거나 이 감정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감정이 너무 오르내린 뒤에 오는 피로감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서 타워. 이 관계 흐름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보여요.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이나 쌓여있던 서운함이나 애매했던 감정이 어느 순간 툭 하고 터질 수 있어요. 예상 못한 연락이라든지 갑작스러운 대화라든지 혹은 한 번의 충돌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순간에는 마음이 좀 철렁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지? 왜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타워는 망치려고 오는 카드가 아니라요. 가짜로 버티던 걸 무너뜨리고 진짜를 보게 하는 카드예요. 이 순간이 지나야 이 관계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워 다음에 이 완즈 에이스가 나온다는 건요. 이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주한 뒤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거나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단 거죠. 이거는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다르게 시작하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마지막 이 소드 에이스. 이 흐름의 결론은요. 결국 명확함입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남겨뒀던 마음이라던가 돌려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라던가 확인하지 못했던 이 관계의 정의가 솔직한 말로 정리가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 지금 어떤 사이야? 난 너를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말들이 오갈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소드 에이스는요, 흐릿한 관계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황제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요, 이제 감정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기준과 방향이 생기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들어가요. 누군가는 더 이상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관계의 형태를 잡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컵 9번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에는 분명히 좋았던 감정과 만족스러운 기억이 남아 있어서 다시 좀 돌아보게 돼요. 완전히 끊기에는 아쉬움이 남고요.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컵 4번에서 잠깐 멈추는데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지치고요.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 멈춤은 끝이라기보다는 잠깐 쉬는 구간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타워가 나오면서 관계는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때는 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요. 이 과정이 있어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완즈 에이스는 그 이후에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소드 에이스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애매함이 거치고 이 솔직한 대화로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흐름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관계는 이 기준과 방향이 생기고 좋았던 감정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되지만 잠시 멈춤을 지나고 한 번에 큰 전환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솔직한 말로 방향이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조용히 사라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진짜 마음을 마주하고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을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그동안 좀 어색하게 이어지던 분위기가 어느 순간 정리가 되면서 관계의 기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편안한 관계로 자리를 잡거나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짝사랑 중이라면요, 상대의 마음을 막연히 추측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신호나 대화를 통해 이 감정의 방향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정리가 되고 한결 가벼워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썸의 관계라면 지금의 애매한 상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고요. 한 번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정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좀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 이후에는 연애로 발전하거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요.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도 속에 쌓여있던 감정이나 서운함이 한 번은 드러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좀 갈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좀 연락이 닿거나 감정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이 과거로 좀 그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관계를 어떤 형태로 둘 건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이 흐름이 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지금의 애매함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한 번은 감정이 드러나고 이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순간을 지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요, 좀 두려운 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편안해질 방향을 찾게 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카드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실제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억지로 붙잡고 있는 감정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용기예요. 이거는 뭐 끝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방식은 끝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마음이라던가 혼자만 애쓰던 패턴이라던가 나를 소모시키던 그런 감정의 반복 있잖아요. 이제는 그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볼 시점이 왔다는 메시지예요. 데스카드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변화의 문입니다. 그리고 은둔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요, 밖으로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일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보다 나는 어떤 사랑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관계에서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은둔자는 고립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의 잠잠함은 멈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컵 퀸.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미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말해줘요. 여러분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했고요. 참아주었고, 감정을 쉽게 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컵키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해요. 이제는 그 따뜻함을 상대에게만 쏟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돌려줄 시간이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흐름도 더 건강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좀 한번 이어서 보자면요. 이 데스 카드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의 패턴을 끝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은둔자는 외부의 답보다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커프키는 여러분이 이미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니 이제 그 따뜻함을 자신에게도 돌려주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제 놓아야 할 감정은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봐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요. 이미 충분히 애를 썼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관계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이 완즈 나이트가 나왔던 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에게 확 다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보고 싶고, 갑자기 연락하고 싶고, 갑자기 확 잡고 싶어진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지금 나한테 진심인가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완즈 나이트는요, 동시에 이 감정의 뜨거운 만큼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달려오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고, 확 끌어당기다가도 또 확 멀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가 함께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바로 컵 7번이 이어지죠. 이 사람 속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하고요. 혼자 상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달려오고 싶은데 현실적인 결정을 못 내려서 이 행동이 애매해지는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 소드 5번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자존심과 방어가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이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요, 내가 먼저 지면 안 돼. 내가 더 마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이런 생각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예쁘게 안 나갈 수 있어요. 괜히 빈정거리거나, 괜히 차갑게 굴거나, 상대가 상처받을 말을 뱉고 후회하는 흐름인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드 3번. 여기서 분위기가 확 아파지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한 번은 마음이 진짜로 찢어지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서운했던 말이나 오해나 거리감이나 타이밍이 엇갈린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 어떤 이유든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아플까봐가 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아플까봐가 큰 이유예요. 여러분도 그 상처의 흔적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카드가 주는 희망인데요. 상처가 있어도 이 마음이 복잡해도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래도 다시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을 떠올릴 때 완전히 어둡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아직 빛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이 스타 카드는요, 이 관계가 치유될 여지가 있다는 카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즈 에이스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 결국 다시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은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지금 당장 확 달려온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마음속에서는 다시 해보고 싶다가 있단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해보고 싶고, 다시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고,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라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다기보다는 불씨가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이 완즈 나이트에서 시작된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확 닿아오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갑자기 확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컵 7번이 이어지면서 그 충동이 현실적인 결단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좀 가능성으로 좀 갈라져요. 그래서 행동이 좀 애매해지고요. 여러분은 헷갈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드 5번에서는 그 흔들림이 자존심과 방어로 바뀌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더 지기 싫고, 상처받기 싫어서 말이 좀 날카롭게 나가거나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드 3번에서 이 사람은 실제로 상처가 남아 있어요. 한 번은 마음은 크게 다쳤고요.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타가 나오면서 이 사람은 그 상처 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요. 치유될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즈 에이스는요, 그 희망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불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에게 확 다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혼란 사이에서 흔들리다가요, 이 자존심과 방어가 올라오고 상처가 발목을 잡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당장은 좀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완전히 끝난 감정이라기보다는 상처 위에서 다시 마음이 살아나려고 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컵 5번이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쉬움과 슬픔이 남아있던 거예요.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던 감정이라던가, 바라던 만큼 이어지지 않았던 관계라던가, 혼자 더 많이 애썼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도요, 속에서는 자꾸 지나간 장면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덜 좋아했으면 덜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을 거고요. 컵 5번은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리고 은둔자. 여러분은요, 지금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려는 흐름이에요. 연락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하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외로움이라기보다는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에 가까워요. 지금은 조금 멀리서 보고 싶다. 이 마음이고요. 은둔자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소드 6번. 여러분의 마음은요, 분명 이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어 해요. 힘들었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마음이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고,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이동하고 싶은 흐름인 거예요. 아직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요. 예전처럼 깊이 빠져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매지션이 나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관계를 바꿔보고 싶은 의지가 남아있어요. 다시 대화를 해볼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 볼까? 이번에는 다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아무 감정이 없다면 이런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빌 카드. 이 카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집착이라기보다는 끊어내기 어려운 감정의 연결이에요. 머리로는 놔야 된다는 거 아는데 마음은 여전히 반응을 하고, 연락이 오면 흔들릴 것 같고, 소식을 들으면 신경 쓰일 것 같고,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깊이 마음을 쏘았다는 흔적이에요. 마지막 소도 10번.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이제 진짜 끝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한 번은 크게 올라왔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은 지쳤고 아팠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완전한 끝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정점 이후에 찾아오는 전환점을 의미해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아파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온 거고요. 지금 그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컵 5번에서 시작된 여러분의 마음은요, 아쉬움과 슬픔을 안고 있어요. 기대했던 만큼 이어지지 못한 감정과 혼자 더 많이 애썼던 기억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나간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저릿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둔자가 이어지면서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외로움이 아니라요, 상처 입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가까워 보이고요. 소드 6번에서는 그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좀 깊이 빠져있지 않고 좀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매지션이 나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이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남아있던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데빌은요, 이 연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로는 놔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만큼 이 마음을 쏘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소도 10번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파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 카드는 완전한 끝이라기보다는 이 고통의 정점을 지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이 아쉬움과 슬픔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서도 관계를 바꿔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감정의 연결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아파하지 않기 위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요, 아픔을 지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꾹 참고 전하지 못한 진심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운둔자가 나온 걸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두고 혼자 오래 생각해온 사람이에요. 감정이 없어서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리하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맞는 걸까? 이 관계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루고 있었던 시간에 가까워요. 그리고 완주 9번에서는 이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꽤 오래 버텨왔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요. 쉽게 등을 돌리지 않았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모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는요, 이미 많이 지쳐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요, 속으로는 나도 버겁다, 이런 마음이 쌓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춘 건 포기가 아니라 더 버티기 위해 숨을 고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드 4번. 이 사람은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소모가 된 뒤에 스스로 멈춤을 선택한 흐름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상처가 깊어질 것 같고, 더 움직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잠시 멈춰서 회복하려는 상태인 거죠. 이 침묵은 관계를 포기하려는 멈춤이 아니라요,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거리를 둔 시간은 마음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지쳐서 쉬어야 했던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펜타클 10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과 안정된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함께 일상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길게 보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함께하고 싶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진심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다가가지도 못했고 쉽게 포기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월드카드.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인연을 넘어서 완성 단계에 가까운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좋은 방향으로 끝을 맺고 싶고요. 흐지부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관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끝이 아니라요. 이 관계가 의미 있게 자리 잡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미를 남기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완즈 3번. 이 사람은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방향을 그리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를 계획하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용해 보였던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미래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전체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은둔자에서 시작된 이 사람 마음은요, 가볍게, 이 감정을 가볍게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깊이 고민을 하고 이 관계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완주 9번에서는 이 관계 속에서 오래 버텨온 마음이 보여요. 쉽게 포기하진 않았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고요. 그래서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소드 4번은 그 멈춤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펜타클 10번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지 않고 안정된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보여줘요. 길게 보면 결혼까지도 떠올릴 수 있고요. 이 결혼이 힘든 상황이라면 함께 일상을 나누면서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란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월드에서는 그 마음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와 있음을 나타내고요. 여러분과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 관계를 완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요. 의미 있는 관계로 마무리되고 싶어 하는 그런 진심이 보입니다. 마지막 완즈 3번은 이 마음을 바탕으로 이 관계를 더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사람이 전하지 못한 진심은요, 이 감정을 가볍게 넘긴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버텨왔고요. 좀 지쳐서 잠시 멈춰 있었지만 여러분과 안정된 관계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 관계를 의미 있게 완성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던 말은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나는 쉽게 말할 수 없었어.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난 너와 안정된 관계로 가고 싶었고, 좋은 방향으로 이 관계를 완성하고 싶어. 지금 당장은 내가 조용해 보여도 나는 우리 가능성을 긴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 딱 이 마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끝을 향한 정리가 아니라요,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고 싶다는 깊은 진심에 더 가까운 걸로 보여요. 자, 그럼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6번이 나왔다는 건요. 앞으로의 관계가 주고받는 균형을 찾아가는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더 노력했던 것 같고, 내가 더 기다렸던 것 같고, 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다면요. 앞으로는 서로의 표현과 행동이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연락의 흐름이 맞춰지거나,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게 되거나, 관계 안에서의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되는 변화가 보이고요. 그래서 나만 애쓰는 관계 같다라는 느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컵 9번. 두 사람 사이에는요, 분명히 행복했던 감정과 편안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던 순간이라던가, 자연스럽게 웃었던 기억이라던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단순히 좀 힘들었던 기억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감정도 함께 남아있어요. 이 감정은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 카드가 나오면요, 이 멈춰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떠오르고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상대가 먼저 움직이거나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결이 되는 흐름도 보이고요. 이 카드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의 의미를 해요. 우리 정말 여기서 끝일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데빌 카드.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의 끌림이 여전히 쉽게 끊어지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줘요. 머리로는 정리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요. 잊으려고 해도 문득 떠오르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스치는 연결감이 있는 거죠. 이 끌림은 때로는 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요. 왜 아직도 신경이 쓰이지 싶은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에게 남긴 감정의 흔적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컵퀸이 나오면서 흐름은 점점 감정적으로 더 성숙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따뜻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흐름인 거죠. 예전처럼 좀 날카롭게 부딪히기보다는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이어진다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 흐름 속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이 관계는요, 결국에 기준이 세워지고 방향이 분명해지는 흐름으로 가요. 애매하게 이어지는 관계로 남기보다는 관계를 정의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황제는요, 감정보다는 현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어진다면요, 더 안정적인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정리가 된다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요, 더 이상 흐릿한 상태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펜타클 6번에서 시작된 흐름은요, 관계 속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한쪽만 애쓰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노력과 감정이 조금씩 맞춰지면서 이 관계의 부담감이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컵 9번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그런 따뜻한 기억과 감정이 이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 심판이 등장하면서 이 멈춰있던 감정은 다시 좀 깨어나고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빌은요, 두 사람 사이의 끌림과 연결이 여전히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컵 퀸에서는 이 감정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리가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는요, 이 관계가 결국 현실적인 기준 위에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매함이 계속되기보다는 관계의 형태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이 관계는 균형을 되찾고 따뜻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멈춰있던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을 지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런 끌림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성숙한 이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기준 위에서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요, 끝으로 멀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더 분명히 마주하고 여러분이 더 편안해질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전환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을 상황별로 한 번 더 풀어보자면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좀 그동안 어색하게 이어지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부드러워지면서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게 되는 변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처럼 한쪽만 애쓰는 느낌이 줄어들고요.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관계가 더 편안하게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혼자만 마음을 키워온 느낌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신호를 통해서 이 감정의 균형이 맞춰지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완전히 연애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마음의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혼자 끌어안고 있던 감정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썸의 관계라면 지금의 애매한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고요.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거나 이 관계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다시 가까워지거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요.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이나 이 감정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관계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더 편안해지면서 이전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요. 좀 완전히 끝났다고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연결이 닿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관계를 어떤 형태로 둘지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흐름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요. 지금의 애매함이 오래 이어지기보다는 한 번은 감정이 또렷해지고
관계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순간을 지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요, 두려운 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해질 방향으로 흐름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소드 3번은 굉장히 아픈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이 좀 철렁 내려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다시 아파라가 아니라 이미 아팠던 마음을 제대로 인정해 주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서운했던 순간이나 기대가 좀 무너졌던 장면이나 혼자 울컥했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 감정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덮어두지 말고, 그래, 나 그때 아팠어 하고 먼저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게 먼저란 거예요.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완즈 에이스.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좀 살아나는 마음의 불씨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사랑을 다시 시작할 용기,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힘, 나 자신을 다시 믿어보려는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꼭 누군가 다시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펜타클 나이트. 이 카드는요,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요.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죠.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요, 내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천천히 관계를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 펜타클 나이트는 느리지만요, 가장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언 카드를 한번 이어서 보자면요. 이 소드 3번은 아팠던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인정해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완즈 에이스는 그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펜타클 나이트는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픔을 지나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에너지를 조급하지 않게 현실 속에서 이어가라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아팠던 마음은 인정해도 괜찮아요. 다시 살아나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대로 가도 이 흐름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이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관계 흐름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안내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